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우크라이나 문제, 이거 우리 한반도 문제와 상당히 연관되어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문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지금 러시아 어떻게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밀리고 있는지 잠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러시아군이 지금 키우에서 후퇴했다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국방부가 돈바스 지역에 공격을 집중하겠다는 것도 성명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푸틴이 했던 것은 전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돈바스죠. 친러 분리주의자들이 있는, 그리고 반군이 있는 같은 러시아계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돈바스로 진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돈바스로만 진격했다면 아마 이렇게 확대되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 왜? 미국이 일부 국한된 지역으로 침공한다면 개입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했던 것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데 푸틴은 자신감에 차서 우크라이나 전 지역을 침공했죠.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공격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실패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것이 집중적으로 전력을 집중했더라면 이렇게 고전을 면치 않는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자 이젠 또 핵무기를 또다시 핵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외신 언론에서는 이 편법을 써서 총리하던 메데데프에게 정권을, 대통령을 넘겨주고 완전히 푸틴의 신복이죠. 이 메데데프 총리가 대통령을 한 기 동안 약 4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푸틴은 총리를 하다가 이 편법도 아주 이상한 편법을 썼습니다. 그리고 다시 선거에 나와서 대통령이 됐고,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는 이제는 아예 장기 집권 할 수 있도록 법을 다 바꿔버렸죠. 중국 시진핑이나 똑같습니다. 메데데프 전 총리죠. 즉 국가평의 부의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부의장이 핵을 쓸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고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푸틴이 또다시 핵무기 메데데프 부의장이 발언한 이후에 또 이 푸틴이 핵무기 경계 태세 강화 명령을 내렸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핵무기를 쓸까?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 암살을 시도했던 푸틴이 그 암살이 실패 돌아가자 이제는 또다시 핵무기 카드를 꺼내들고 소방과 미국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협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화학 무기를 쓴다는 이야기가 미국 쪽에서 계속 흘러나왔는데 보란듯이 푸틴은 핵 경계 태세 강화 명령을 또다시 내린 겁니다. 이 소련의 핵잠수함 몇 대 북대서양 파견 후 복귀 제목을 달고 기사가 나왔는데요. 외신 보도에 의하면 25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자국 군대에 핵무기 경계 태세 강화를 명령한 지 몇 시간 후 러시아 핵잠수함이 북대서양에서 항해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핵을 탑재한 잠수함이 북대서양에서 항해했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몇 대가 지금 추적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잠수함들에는 각각 탄도미사일 16발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이라고 합니다. 소유럽에게 가까운 북대서양으로 나간 후 러시아로 돌아와 일반적인 활동을 재개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러시아 핵무기 경보 상태를 높인 지 몇 시간 뒤에 이뤄졌는데, 당시 푸틴 대통령은 소방이 러시아의 우호적이지 않은 조처를 하고 있다며 핵무기 운용부대 경계태세 강화를 지시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영국 해군 관계자들은 핵잠수함 파견을 실질적 위협보다는 일종의 경고로 해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핵잠수함 움직임이 감지된 것을 계기로 소방정보당국과 미국이 러시아의 핵무기 동향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다고 매체는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실 대변인은 최근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국가 존립을 위협하면 핵무기를 꺼내들 수 있다고 언급했죠. 그건 제가 요즘번에도 방송을 했는데, 러시아 대통령이 25일 또다시 핵무기 경계태세 강화를 군에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는 미국보다 더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 만여 개 되던 핵무기 중에서 일부 러시아와 미국 간의 핵협상을 통해서 핵폐기를 진행해 오고 있었죠. 지금 사용할 수 있는 핵탄두가 약 4,447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야, 이거 엄청나죠. 핵탄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 미국보다 더 많은 탄두를 지금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과 이 소방, 나토를 비롯한 유럽 이 소방 국가들이 러시아의 전술 핵이 탑재되는지 탑재되지 않는지 그것을 계속 정밀 추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술 핵무기라는 것은 이 전략 핵무기와 달리 한 도시를 송두리째 날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약 일부 지역만 날려버릴 수 있는 핵무기가 바로 전술 핵무기입니다. 바로 소형 핵무기를 전술 핵무기라고 하는데, 이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미국과 서방 언론들은 보고 있는 거죠. 그게 정밀 추적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도 거기에 맞게 지금
경계태세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만에 하나 러시아가 핵무기, 전술 핵무기든 전략 핵무기든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바이든 대통령은 직접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할 수밖에 없다고 천명한 상태입니다. 핵무기뿐만 아니라 생화학무기를 사용해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겠다는 이야기를 내비쳤죠. 이거 어떻게 될까요? 과연 이 러시아가 생화학무기를 쓸지 아니면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이 지지부진해지고 또 우크라이나 군에 격퇴당해서 키우에서 밀려나자 러시아 국방장관을 심하게 질책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심하게 질책을 당했는지 러시아 국방장관이 심장경색을 일으켜서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다고 합니다. 약 보름 동안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데 얼마나 호통을 쳤으면 이렇게 됐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보름 만에 지금 러시아 영상을 보게 되면 러시아 국방부 회의를 주재하는 영상이 나왔다고 합니다. 왜? 이 러시아 국방장관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다는 이야기가 러시아 군에 퍼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하국상이 일어나고 또 러시아 군대의 사기가 완전히 꺾인 상황에서 국방장관까지 이렇게 경질당하든지 아니면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일선에서 물러난다는 소문이 나게 된다면 러시아군은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질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러시아 국방장관은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경질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인지 푸틴 대통령은 전쟁을 끝내기 위한 수순에 돌입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 뉴스에 나온 걸 보면 터키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종전협정을 맺을 수 있는 그 6가지 합의문에 지금 4가지가 거의 성사가 됐다. 이제 2가지만 성사되면 종전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나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야기하는 건 다릅니다. 결코 이 2가지가 뭔가 하면 돈바스 지역, 도네츠크 지역과 루간스크 지역을 절대 러시아에 내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영토를 절대로 러시아에 빼앗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국민들이 희생되고 결사항전을 하고 있는 의미가 사라질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영토를 지키기 위하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였는데 돈바스 지역을 러시아에 강탈당하게 된다면 우크라이나는 그야말로 많은 국민들이 희생됐는데도 불구하고 러시아에게 이 영토를 찾지 못하면 그들이 흘린 피가 덧없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결코 한 채의 우크라이나 땅도 돌려주지 못하겠다. 그래서 지금 이 종전협정 체결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협상이 잘 되지 않는 거죠.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군대가 무조건 돈바스 지역이든 거기서 철수하라는 겁니다. 루간스크 지역이든 도네츠크 지역이든 절대 한 것도 내주지 못하겠다는 것이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5월 9일이 전쟁이 끝날 수도 있다고 나오지만 이건 외신들의 보도이고 좀 잘못된 보도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전쟁이 끝날 수도 있다. 아니면 키이브를 포기하고 돈바스 지역만 집중하게 해놓고 우크라이나 수도를 또다시 불에 기습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전쟁 바로 직전에 푸틴이 뭐라고 했죠?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이 국경전선에 배치된 무력을 철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전쟁할 의사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의사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그리고 나토와 유럽연합국이 가짜 뉴스를 생산한다고 맹비난했던 것도 푸틴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차에 탱크를 싣고 장갑차를 싣고 철수하는 모습을 동영상 TV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보여줬죠. 그래놓고 나서 3일 후에 바로 공격을 감행했던 것이 푸틴입니다. 이런 눈가림 작전 한번 당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우크라이나군은 이걸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코 푸틴이 이번 전쟁에서 그렇게 쉽게 손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손뗀다고 해놓고 5월 9일까지 5월 9일이라는 날짜까지 못 박아서 전쟁을 끝내려고 한다는 이런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그리고 기습작전을 감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들이 러시아 쪽에서 흘러나오고 있지만 이것을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쟁이 되고 하루빨리 전쟁이 종식되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이 전장의 포화 속에서 이 고통받는 것이 하루빨리 끝내야 되는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자면 러시아가 무조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해야 됩니다. 그 길만이 푸틴도 살고 러시아도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돈바스 지역을 강점한다고 한다면 전쟁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우크라이나가 이 돈바스 지역을 또다시 탈환하기 위해서 전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마 바이든 대통령이 장기전을 대비해야 된다고 그리고 러시아에 관한 이 제재도 장기전으로 대비해서 유럽에 가장 절박한 것은 천연가스와 석유입니다.
이 천연가스와 석유를 러시아 말고 대체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지금 찾고 있다고 합니다. 석유와 천연가스를 가장 많이 생산한 나라가 중동과 미국이기 때문에 러시아를 배제하고 중동과 미국에서 원유를 좀 더 많이 생산해서 유럽 국가들에 공급을 한다면 러시아 가스에 의존했던 이 유럽이 살아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또 중동 문제가 간단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국제 정세가 그렇게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쉬운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러시아가 저렇게 한 평화적인 국가를 무력으로 그것도 영토 강탈을 하겠다고 기습 침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러시아를 지지하는 나라들이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동남아 국가들, 라오스, 베트남, 그리고 이 미얀마, 캄보디아와 같은 이런 기존 러시아와 친노 국가였던 동남아시아 국가들, 뭐 베트남은 노골적으로 러시아를 지지하고 나섰죠. 그런데 태평양 쿼드라고 하는 4개국 중에 쿼드에 가맹한 동맹에 가입되어 있는 이 4개국, 미국, 일본, 호주, 인도죠. 그런데 인도도 지금 러시아 편을 들고 있다고 하니 참 정말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국제사회에서 국가 간에 서로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그렇게 쉽게 풀릴 것 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한반도 문제,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한반도도 지금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바로 위기 상황에 불과하고 이 한미동맹이 파괴 직전에까지 갔던 것 우리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문재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선 이후에는 한미연합훈련이 제대로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코로나 핑계를 대고 또 북한의 눈치를 보고 한반도 평화 과정을 만들어 가겠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미 다 아는 사실인데도 이 삼척동자도 3살 난 아이도 알 수 있는 문제인데도 문재인은 눈을 감고 있었던 것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한반도 정말 위기 상황에 있는 한반도를 더 위기로 몰아넣었던 이 문재인 정부. 그나마 윤석열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한미동맹이 복원하는 것을 지금 우리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시 복원되고 있죠. 윤 당선인,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아직 되기도 전에 당선인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제일 먼저 전화를 걸어왔다는 것 이미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만큼 절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북한이 나오는 것 보십시오, 여러분. 언제든지 호신탐탐 한반도를 짓밟기 위해서 그 레드라인이라고 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발사한 북한인 것입니다. 어쨌든 우크라이나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푸틴, 이제는 젤렌스키 대통령 암살 작전이 실패하자 또다시 핵카드를 들고 나왔다는 것. 과연 핵 경계 태세 강화 지시를 내렸지만 핵을 쓸지 한번 두고 볼 일입니다.